다음 회로의 소비 전력이 280W일 때 저항 R옴은 주어진 회로를 보시면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 전압 20V가 인가되어 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소비 전력은 이 회로의 전체 소비 전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 각각에서 발생되는 소비 전력 P1, 여기서 발생되는 소비 전력 P2라고 했을 때 이 P1 더하기 P2가 뭐라고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 소비 전력인 280W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문제의 조건을 해석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P1은 저항도 주어졌고 이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이 20V인 것도 정해졌기 때문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소비 전력 P1은 R분의 V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죠.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V는요. 우리가 항상 뭐 이런 전원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V는 정확히는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입니다. 따라서 이 5옴 양단에 걸린 전압이 20V이므로 여기에 20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 제곱 저항은 5옴입니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 분자가 400이 되죠. 그리고 분모가 5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 주시면 80W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P1이 80이면 P2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200인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즉 P1이 80이기 때문에 P2는 200W이다. 그럼 우리가 역으로 P2가 200W인 걸 알고 R은 모르는 상태에서 역시 R 양단에 걸린 전압도 지금 병렬이기 때문에 20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P2에 대한 식도 적게 되면 P2는 R 분의 이 R 양단에 걸린 전압 V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입을 해보면 R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R이라고 작성을 해보고 양단에 걸린 전압은 20V입니다. 그럼 20의 제곱, 이 값이 지금 200W라는 거예요. 이게 200이다. 그럼 식을 정리하게 되면 두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200 분의 20의 제곱은 이게 R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이 두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 R을 계산해 봤을 때 분자는 400, 분모는 200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 약분해 주시면 2옴이 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인덕턴스가 0.3 헨리인 코일의 전류가 0.2초 동안 2A에서 14A까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할 때 코일에 발생하는 기전력은 우리가 이 코일에 발생하는 기전력, 이 전압은 공식이 L 곱하기 dt분의 di가 되겠습니다. 이때 L은 주어진 이 인덕턴스를 가리키고요. 이때 I는 전류, T는 시간을 가리키는데 시간에 대한 전류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L 값은 0.3 헨리로 주어져 있고요.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보시면 0.2초 동안 얼만큼 변화했죠? 2에서 14만큼 12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12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제가 분모 분자에 동시에 10을 한번 곱해볼게요. 즉 10분의 10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1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계산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요. 이때 이 분모에 10을 곱하면 이렇게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역시 분자에도 10을 곱하면 0.3에서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화살표 표시는 소수점을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결국에는 지금 식을 정리해봤을 때 3 곱하기 2분의 12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역시 이 2랑 12도 약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2로 약분해 주시면 6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한 기전력 이 값은 18V가 되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저항 R2에 흐르는 전류 I가 2A일 때 저항 R1은 단 R2는 12옴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회로를 보시면 이 R2가 지금 12옴으로 주어진 상황이고요. 이때 흐르는 이 전류 I는 2A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지금 보시면 12옴과 24옴은 병렬로 연결된 상황이죠. 이때 병렬로 연결된 이 회로의 양단을 보시게 되면 이 병렬 회로의 이 전압을 제가 V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24옴 양단에도 V가 걸려있고 12옴 양단에도 똑같이 V가 우리가 인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병렬인 회로에서는 V는 IR에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전류가 증가했을 때 여전히 이 V가 일정하려면 저항은 작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통해 반비례 관계임을 우리가 빠르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12옴과 24옴은 전류와 저항이 반비례 관계인데요. 지금 보시면 R2와 12옴 대 24옴이죠. 12옴 대 24옴.
즉 저항의 비는 지금 1대 2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전류는 반대로 2대 1이라는 거죠. 이게 저항에 관련된 비례식이었다면 전류는 반대로 2대 1의 비율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좋게 이 R2에 12옴에 흐르는 전류가 2A라고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2대 1 비율이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A로 정해지는 거죠, 여러분. 즉 2대 1 비율인데 2A로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1A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이 점을 기준으로 KCL을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나가는 전류가 2A, 1A로 3A가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역시 3A가 되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럼 여기까지 해보고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 R1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R1 양단에 걸린 전압을 계산을 해볼 텐데요. 이 R1 양단에 걸린 전압을 제가 VR1이라고 하겠습니다. VR1은 어떻게 구하냐? 이 전체 전압에서 이 병렬 회로에 이 걸려있는 이 전압만큼이 깎인 게 우리가 이 VR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전압이 여기와 여기로 분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VR1을 계산하시려면요. 전체 전압 60V에서 V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 V를 계산해 주셔야겠죠? V는 지금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V는 24옴에 1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1 곱하기 24옴을 해주셔서 24V가 걸리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건 어떤 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V는 IR을 하셔서 이거 곱하기 이것도 24고 이거 곱하기 이것도 24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V는 24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걸 계산해 주시면 60 마이너스 24입니다. 이 결과가 36V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VR1은 이 R1에 흐르는 전류 I에 우리가 이 저항 R1을 곱해주면 얻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근데 우리가 이때 이 I는 3A인 것을 구했어요. 즉 우리가 이게 전류가 3A이고 우리가 모르는 값이 R1이라면 이 VR1은 우리가 36V로 방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것이 R1밖에 없기 때문에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3R1이 36입니다. 따라서 R1은 3분의 36으로 12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반경이 A인 무한 길이의 원통형 직선 도체에 전류 I가 흐를 때 도체 표면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H0라면 중심으로부터 이 A인 위치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한번 그림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반경이 A인 원통형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 A미터인 것을 그릴 수가 있겠고 이때 우리가 이 직선 도체에 전류 I가 흐른다고 합니다. 이때 이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R미터라고 한다면 이때 이렇게 무한장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의 세기 H는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의해서 2파이 R분의 I로 결정이 됩니다. 이때 R은 이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 자개는요, 우리가 지금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조건을 해석을 했을 때 반경이 A일 때 이 자기장의 세기가 H0라고 했어요. 그쵸? A일 때. 그런데 지금 이 떨어진 거리를 A에서 이 A로 지금 바꾼 겁니다. 즉 우리가 이 R이 몇 배가 된 거죠, 여러분? 2배가 된 거죠. 따라서 자개의 세기는 우리가 보시면 R이 2배가 됐을 때 2분의 1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때 자개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H는 우리가 이 A일 때 자기장의 세기 H0에 2분의 1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서 작성하게 되면 2분의 H0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두 점전화 사이의 거리가 2m일 때 10N의 힘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두 점전화의 거리가 4m로 변하면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이 문제는 두 점전화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정전기력, 즉 클롱의 법칙에 의한 정전기력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 공식을 쓰게 되면 F는 힘의 크기는 4파이 진공 중에서 엡실론 제로 R제곱분의 Q1, Q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4파이 엡실론 제로 분의 1 같은 경우는 9 곱하기 10의 9승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챙겨가 주시고요. 정리를 해보면 R제곱분의 Q1, Q2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때 지금 문제에서는 이 두 점전화 사이 떨어진 거리, 즉 이 R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힘은 지금 어떠한 관계가 있죠, 여러분? 이 R제곱에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R이 어떻게 됐냐면 R이 2m에서 지금 4m로 변한대요. 지금 이 말은 R이 2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때 힘은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즉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걸 제곱해 주시고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 말은 기존에 10N이었다면 이번에는 뒤집어서 제곱합니다. 즉 2분의 1의 제곱배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10에서 우리가 2분의 1의 제곱을 곱해 주시면요. 10 곱하기 이 값 자체가 4분의 1이죠. 따라서 4분의 1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2로 약분했을 때 2 여기는 5가 되기 때문에 2분의 5가 됩니다. 2분의 5는 우리가 2.5 뉴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점전화 Q로부터 거리 D의 위치에서 전위가 VD일 때 2분의 VD가 되는 거리는 단 무한대 위치의 전위를 0V라 가정한다. 우리가 이 문제는 점전에 의한 전위 공식을 아는지 물어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점전에 의한 전위 공식 V는 여기서는 VD라고 표현하고 있죠. VD는 진공 중에서 4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Q가 됩니다. 이때 R이 우리가 이 떨어진 거리를 나타내는데요. 보시면 이 전위와 거리 R은 반비례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전위가 VD에서 2분의 1, 즉 2분의 VD가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2분의 1배가 됐다는 말인데요. 전위가 2분의 1배가 되려면 우리가 거리는 지금 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 거리 R 자체가 2배가 되면 되겠죠. 따라서 이 거리 R이 2R이 되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 거리 R이라는 표현 대신에 거리 D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R 대신에 2D로 바꿔서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B사인파 전압 VT가 다음과 같을 때 외형률은 우리가 외형률을 공식을 작성해보면 외형률은 기본파의 시료값분의 즉 V1분의 전 고조파의 시료값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고조파가 3고조파, 5고조파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보면 루트 V3의 제곱 더하기 V5의 제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퍼센트로 물어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곱하기 100까지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주어진 이 B사인파, 즉 비정연파 전압의 특징을 보시면 지금 오메가 앞에 1이 곱해진, 즉 그냥 사인 오메가 t는 기본파입니다. 이게 기본파. 따라서 이 앞에 있는 이 최대값, 사인 앞에 곱해진 것들은 다 최대값이기 때문에 루트 2로 나눠서 실효값으로 우리가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렇게 오메가 앞에 3이 곱해져 있거나 5가 곱해져 있는 것들은 다 고조파로 제3고조파, 제5고조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실효값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는 정연파에서 이렇게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다. 이것만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사인 앞에 곱해진 것들은 다 최대값이다. 따라서 이 V1 실효값으로 대입을 하려면 20 루트 2를 루트 2로 나눠주면 됩니다. 다시 이쁘게 대입을 해주시면 이 값이 2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루트 V3도 이 제3고조파에 우리가 이 실효값을 대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3 루트 2가 최대값이죠. 따라서 루트 2로 나누면 3이 실효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의 제곱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3제곱,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2로 나누면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4의 제곱 해서 이 각각의 실효값을 제곱해서 더하고 마지막에 루트까지 씌워주셔야 이게 전 고조파의 실효값을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곱하기 100.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사실 이 부분은 많이 하는 계산이기 때문에 이거 자주 하시다 보면 바로 5가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5, 그 다음에 여기 20, 이거 곱하기 100.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20, 100은 약분돼서 5가 남죠. 따라서 5, 우리가 2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전격 1kW의 전열기를 사용하여 물 2.4kg을 가열한다. 최초 온도에서 30도씨만큼 높이는 데 필요한 시간, 분은 단 물의 비열은 1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열기 효율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효율 에타 공식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은 860 PT분의 CM 세타가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 시간 T를 구하라는 것이고요. 한번 각각의 문자도 한번 가볍게 살펴보면 P는 전열기 용량으로 우리가 단위가 킬로와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이 공식에서 단위가 아워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분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워를 미닛, 즉 분으로 환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어렵지 않은 게 1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으로 환산하실 때는 60을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C는 비열, 그 다음에 M은 질량, 킬로그램이 되겠고 이 세타는 온도 변화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최초 온도에서 30도씨만큼 높인다고 했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우리가 30도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 T에 대해서 한번 공식을 바꾼 다음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T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주시면요. T는 860 P 곱하기 에타분의 CM 세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두 개를 자리를 바꿔준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비열은 1이라고 주어졌고요. 질량은 2.4kg.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30도씨. 그 다음에 860. 전열기 용량 P는 1kW입니다. 따라서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전열기 효율에 지금 문제에서 별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효율 100%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타를 100% 1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한번 계산을 해주시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미닛, 즉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바로 곱하기 60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하기 60으로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는 단위가 이제 분으로 바뀐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이게 72가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0 하나씩 없앱니다. 그리고 이 6과 86을 2로 한번 약분해 볼게요. 그럼 이 6을 약분해 주시면 3. 여기는 2로 했을 때 4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좀 계산을 해보면 72 곱하기 3은 216인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43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 값이 5점 얼마가 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3 곱하기 5가 지금 뭐가 되죠, 여러분? 이게 215가 됩니다. 그게 굉장히 216과 가깝기 때문에 빠르게 우리가 5 얼마가 나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고,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골라주시면 우리가 이 시간은 5분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형 삼상 회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전압은 100V, 임피던스 G는 8 플러스 J60이고 전압과 전류는 실효값이다. 주어진 회로를 보시면요. 지금 Y결선임을 알 수 있겠고요. 임피던스 G가 Y결선으로 되어 있고 이 값이 지금 8 플러스 J60으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만 보더라도 지금 간단하게 네모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RL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RL 직렬일 때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즉 JXL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에서 이 실수분은 바로 저항인 것을 알 수 있겠고요. 플러스 J가 붙은 부분은 이 유도성 리액턴스 앞에 붙은 이 J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네모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확대해보면 이렇게 저항과 리액턴스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걸 가지고 한번 미리 이 임피던스의 크기를 계산을 해볼게요. 임피던스의 크기 옆에서 이렇게 크기로 나타내보면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자주 하는 계산이기 때문에 바로 15ohm이라고 암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 10이 나오겠고, 이걸 통해서 한번 1번 선전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Y결선에서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상전류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요. 상전류 IP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입니다. 이때 크기만 계산할 것이기 때문에 임피던스 크기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10. 그리고 상전압은 문제에서 100V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게 10A가 되고 Y결선에서는 이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기 때문에 10A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선간전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Y결선에서 우리가 선간전압 VL은 상전압의 루트 3배입니다. 네, 지금 문제에서 상전압이 100V로 주어졌기 때문에 선간전압은 바로 100 루트 3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역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률이 지금 물어보고 있고 지금 문제에서 임피던스의 값들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세타일 때 이 빗변이 임피던스가 되고요. 이때 이 밑변이 저항, 그리고 이 높이가 리액턴스를 가리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 즉 역률은 임피던스분의 저항입니다. 즉 코사인 세타는 G분의 R이 되고요.
지금 이때 우리가 G는 15mm라고 계산을 했고 저항은 이 식을 통해서 8인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10분의 8이니까 0.8 또는 곱하기 100을 하셔서 80%인 것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3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무효전력인데요. 무효전력은 우리가 이게 이 네모를 확대해 봤을 때 이 저항 R과 이 L이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무효전력은 이 L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즉 리액턴스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공식으로 봤을 때 무효전력 PR은요. 3 I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리액턴스 X를 곱해줘야 돼요. 괜찮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때 이 I는 이 X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예요. L에 흐르는 전류. 그 말은 상전류가 되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서는 Y결선이기 때문에 상전류나 선전류나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식 자체는 이게 상전류가 된다라는 것도 추가로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3 상전류 우리가 10의 제곱 그 다음에 리액턴스 X는 6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여기 6 해주시면 우리가 6, 3, 18 그 다음에 0 2개 붙여주면 1800바가 되겠고 이걸 킬로바로 환산해 주시면 1.8 킬로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기 4번에서는 2.4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의 평형 삼상 부하를 그림 나의 결선으로 바꿀 때 소비 전력의 변화는 우선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이 저항 R을 델타 결선으로 하고 또 똑같은 저항을 가지고 Y 결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역시 R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우리가 결선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가되는 선간 전압 V도 같다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사실상 이걸 암기해 주셔도 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델타 결선일 때 우리가 이때 지금 소비 전력 P 델타라고 표현해 볼게요. P 델타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지금 보시면 3 곱하기 R분의 V제곱으로 간단하게 이 전압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V는 저항 R 양단에 걸린 전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R 양단에 걸린 전압 VR의 결국엔 제곱인 것인데 델타 결선에서는 이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동일하죠. 따라서 우리가 R 양단에 걸린 전압이 곧 V인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식이 결국에는 3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델타 결선일 때 소비 전력이었습니다. 그러면 Y 결선일 때 어떻게 되냐? Y 결선일 때 R 양단에 걸린 전압은 상전압이죠. 즉 이 상전압은 선간전압 V를 루트 3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걸리기 때문에 이 공식에 이 VR에 루트 3분의 V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Y 역시 우리가 세 개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3 곱해주시고 R분의 역시 R 양단에 걸린 전압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R분의 루트 3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거죠. 괜찮으시죠? 우리가 한번 풀어서 쓰게 되면 3 곱하기 R분의 이거 제곱하게 되면 3분의 V제곱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3과 3이 서로 약분되겠죠? 3 곱하기 3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PY는 결국에 R분의 V제곱이 됩니다. R도 동일했고 V도 동일한 조건 하에서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델타 결선일 때는 3 곱하기 R분의 V제곱이었고 PY일 때는 그냥 R분의 V제곱이 됐어요. 즉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꿨을 때 이 소비 전력이 3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력 공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렇게 유도하셔서 푸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1번이 되겠습니다. 평형 삼상 회로에 대해 이전력계법을 이용하여 2000W와 4000W의 전력을 측정하였다. 이때 선간전압이 400V, 선전류가 10A라면 상전류와 상전압의 위상차 세타는 단 전압과 전류는 시료값이다. 우리가 문제에서 세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을 거냐면 코사인 세타를 이용할 겁니다. 즉 우리가 주어진 이 조건들을 가지고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계산할 텐데요. 코사인 세타는 항상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이전력계법에 의해서 피상전력은 지금 3상이기 때문에 루트 3 그리고 선간전압 선전류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선전류 분의 우리가 유효전력 같은 경우는 이전력계법에서 이 각각의 이 측정 값들을 단순히 더해 주시면 됩니다. 즉 W1 더하기 W2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400V
선전류 10A 쭉 이쁘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W1, W2는 2000 더하기 4000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분자는 60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분모는 루트 3 곱하기 4000이 됩니다. 이때 이 1000씩 약분을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6은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식이 결국에는 2 루트 3분의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보면 사실상 이 3은 루트 3을 2번 곱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코사인 세타가 분자가 3인데 이걸 제가 쪼개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2 루트 3이라고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약분하기 편하게 루트 3 루트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 삼각함수에서 이 코사인 세타 값의 2분의 루트 3이 되는 이 세타 값을 사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특수각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30도, 45도, 60도의 이 각각의 값들은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기 쉬워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사인 세타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2분의 1 여기는 2분의 루트 2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즉 분모는 다 2인데 보시면 1, 2, 3 이러한 규칙성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코사인 같은 경우는 이 사인에 이 느낌을 바로 반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즉 사인은 2분의 1, 2분의 1 루트 2, 2분의 루트 3이었죠. 근데 우리가 코사인은 여기서부터가 2분의 1이에요. 즉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2분의 루트 2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 되게 하는 이 세타 값은 우리가 이 암기한 걸 통해서 이 2분의 루트 3이 되게 하는 것은 30도인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괜찮으시죠? 따라서 세타는 30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답을 골라주시면 우리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이전력계법을 이용해서 이 W1 더하기 W2를 이용을 했고요. 이 결국에는 코사인 세타 값이 이게 되게 하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특수각에 대한 이 값들은 꼭 암기를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RLC 직병렬 회로가 정상 상태에서 동작할 때 전류 IT 암페어는 단 오메가는 1 라디안 퍼 세컨드이다. 주어진 회로를 보시면 전압이 10 사인 오메가 t가 인가가 되어 있고요. 이때 전류가 흐르고 지금 보시면 C, 그 다음에 R, L이 직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이 각각의 페럿, 헨리 단위들을 다 우리가 임피던스 오메 단위로 환산을 할 텐데요. 우리가 저항 같은 경우는 이미 옴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인덕턴스 L, 즉 헨리는 오메 단위로 바꾸시려면 J 오메가를 곱해 주셔야 돼요. 즉 J 오메가 L이 되었을 때가 우리가 오메 단위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도 이 C는 페럿의 단위를 갖지만 여기서 J 오메가 C분의 1을 이렇게 취해 주시면 이게 오메 단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씩 한번 작성을 해보면 지금 오메가는 계속 1이고요. 지금 보시면 L도 1이죠. 따라서 이게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꿨을 때 J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J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C 같은 경우도 이게 1이고 역시 1페럿이기 때문에 J분의 1입니다. 그러면 J분의 1 분모 분자에 J를 동시에 곱해주시면요. 이게 어떻게 되죠, 여러분? J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분자에는 J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J가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마이너스 J의 결론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J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임피던스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임피던스 G는 우선 RL이 지금 병렬이기 때문에 합분의 곱으로 우리가 우선 합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1 플러스 J 분의 그 다음에 곱해주시면 1 곱하기 J니까 J가 남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과 지금 이 C는 직렬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더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J.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이 마이너스 J를 조금 오른쪽에다 작성을 해볼게요. 식을 좀 간단하게 표현해 볼 텐데 마이너스 J를 제가 여기다가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식을 간단하게 하려면 이 분모의 이 복소수가 좀 불편합니다. 따라서 이 허수부의
부호만 바꿔서 1-j를 분모 분자에 동시에 곱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곱해주시면 플러스 j,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j가 돼서 결국에 서로 사라지겠죠. 남는 것은 이렇게 곱했을 때 1, 그리고 이렇게 곱했을 때 마이너스 j제곱이 남습니다. 즉 마이너스 j제곱은 j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결국에 1이에요. 즉 결국에 지금 살아남는 것은 분모에 1, 이렇게 1 곱하기 1을 한 것과 j 곱하기 마이너스 j를 한, 즉 1이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분모에는 1 더하기 1이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 한번 계산을 작성해보면 g는 분모가 2, 그리고 이 부분 분배를 해줬을 때 j 마이너스 j제곱이 되겠습니다. j제곱은 역시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2분의 j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j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이렇게 쪼개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결국에 2분의 j와 마이너스 j니까 남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j가 남습니다. 즉 g는 마이너스 2분의 1 j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이 남아요. 이거 우리가 보기 쉽게 실수부와 허수부를 좀 순서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실수부는 2분의 1, 허수부는 마이너스 j인데 2분의 1이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걸 가지고 극형식으로 바로 바꾸시면 되겠는데요. 이 임피던스를 제가 한번 복소평면에 표현해봤을 때 이게 실수축, 이게 허수축이라고 하면 지금 2분의 1만큼 실수를 가고 허수부도 마이너스 j니까 이 아래쪽인데 역시 2분의 1만큼 갑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난 이 g에 이게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것도 2분의 1이고 이 높이도 2분의 1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럴 때는 이 세타가 사실 우리가 직각 이등변이기 때문에 항상 45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0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각도를 플러스로 재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래로 내려갔죠? 따라서 우리가 마이너스 45도의 위상을 갖습니다. 우리가 이 임피던스를 극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떠한 크기가 있겠고 그 위상차가 있을 텐데요. 이 위상차가 마이너스 45도가 되는 것입니다. 괜찮으시죠?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이 극형식의 이 부분 크기를 계산하실 때 물론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고 루트를 씌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길이도 같고 이 길이도 같을 때는 항상 비율이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의 루트 2를 곱한 것이 이 크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2분의 1의 루트 2를 곱해주시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임피던스를 이렇게 극형식으로 바꿔봤어요. 이걸 한 이유는 우리가 전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임피던스를 지금까지 열심히 구한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 전압도 우리가 극형식으로 바꿔봤을 때 사인 앞에 곱해진 것은 최대값입니다. 따라서 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세요. 이게 실호값이 되고 이때 위상은 없기 때문에 0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부분을 지워볼게요.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입니다. 따라서 지금 임피던스가 극형식으로 나타냈을 때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도였고 전압은 지금 2분의 루트 2분의 10, 2분의 10, 그리고 여기가 0도였습니다. 그럼 이때는 이러한 극형식을 계산하실 때는 크기는 크기끼리 계산해 주시고 위상은 위상끼리 따로 계산합니다. 근데 우리가 위상끼리는 이 분자에서 이걸 빼줘야 돼요. 즉 0도 마이너스 45도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앞부분만 먼저 계산해 주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분모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2가 되는 것이고 2랑 10이 지금 여기가 올라가서 20이 됩니다. 번분수 계산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안쪽끼리 곱한 게 분모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끼리 곱한 게 분자로 가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세타는 0도 마이너스 45도예요. 이 말은 결국에는 플러스 45도가 여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류에 대한 극형식까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결국에 이쁘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게 2랑 20이기 때문에 10, 그 다음에 45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이 임피던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실수부니까 저항에 해당되는 것일 테고 이 부분이 J가 붙었는데 마이너스 J죠. 따라서 이게 용량성 리액턴스를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피던스만 보시더라도 RC 회로로 우리가 결국에는 등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RC 회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류가 진상 전류가 흐르는 거죠. 우리가 얼만큼의 진상 전류가 흐르는지 몰라도 전압보다 전류가 위상이 앞서는 겁니다. 즉 빠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기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느린 거, 마이너스 관련된 거는 답이 될 수 없겠죠. 즉 몇 도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내가 그 전압보다는 빨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가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앞에 곱해지는 크기를 계산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전류의 이 크기, 시료값이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으로 바꿔주시면, 즉 순식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최대값으로 나타내주시면 여기에 루트 2를 곱한 10 루트 2가 됩니다. 따라서 10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45도가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RLC 직렬 회로에서 공진이 발생할 때 이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면 우리가 이렇게 RLC 직렬일 때 한번 임피던스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임피던스 G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이 마지막에 이 J 오메가 C분의 1은 분모 분자의 J를 곱했을 때 J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이 식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해보면 G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그 다음에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즉 임피던스 G는 R 플러스 JXL 즉 오메가 L을 XL로 간단하게 표현해서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이너스 J는 그대로 쓰고 오메가 C분의 1을 XC로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이때 XC는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이 오메가 L은 XL 그리고 오메가 C분의 1은 통째로 XC라고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주시면요. 임피던스 G는 R 플러스 J로 묶었을 때 XL 마이너스 XC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RLC 직렬 회로에서의 합성 임피던스, 즉 전체 임피던스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직렬 공진이다 라고 하는 말은요. 이 허수부가 0이라는 말이에요. 즉 허수부가 0이라는 말이 있어야 우리가 이 직렬 공진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즉 이 부분이 0이라는 것은 임피던스가 곧 저항 R이라는 거죠. 즉 저항 R만의 회로로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이는 역률 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역률 같은 경우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임피던스 분의 저항인데 결국에 임피던스가 바로 저항이 됐기 때문에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R분의 R 그래서 우리가 1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억은 맞는 내용이겠고요. 니은 공급 전압과 전류는 2분의 파이 라디안의 위상차를 갖는다. 지금 보시면 이 허수부가 0이 되어서 임피던스가 R이 되었습니다. 즉 R만의 회로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R 회로에서는 동이상이죠. 즉 동상입니다.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는 동상 또는 동이상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린 내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귿 공진 주파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공진 주파수는 이 공진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이 주파수 F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걸 한번 다시 쓰게 되면 공진 조건은 결국에 이게 0이 되려면 XL과 XC가 같아야 되죠. 즉 XL과 XC가 같아야 되는데 이걸 다시 이쁘게 풀어서 쓰게 되면 XL은 오메가 L이었고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오메가는 제가 양변에 곱해보겠습니다. 그리고 L은 동시에 나눠볼게요. 그럼 이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메가 제곱은 LC분의 1. 그쵸? 그러면 이때 오메가는 다 루트를 씌워주시면 루트 LC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각 주파수 오메가는 2파이 F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2파이 F는 루트 LC분의 1이 되고 이때 이 공진 주파수, 이 공진 조건을 만족하는 이 주파수 F는 지금 식에 의해서 동시에 2파이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2파이로 나눴을 때 이 식이 깔끔하게 2파이 루트 LC분의 1이라는 이러한 공진 주파수를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귿과 비교를 해주시면 우리가 공진 주파수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Hz이다. 맞는 설명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임피던스는 최대가 되고 전류는 최소가 된다라고 했는데 임피던스는 원래 이만큼 컸습니다. 컸는데 이게 허수부가 0이 됨에 따라 매우 간략화된 저항만의 지금 이 R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 우리가 임피던스는 최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다 날아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최소 R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면
전류는 어떻게 되죠?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될 텐데 지금 임피던스가 최소 값이기 때문에 전류는 최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고 전류는 최대가 된다가 이게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만 골라주시면요. 기억, 디귿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류 회로의 유효 전력이 60W이고 역률이 0.6일 때 무효 전력은 우리가 단상에서 유효 전력 공식을 쓰게 되면 유효 전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그 다음에 역률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고요. 단위는 와트가 됩니다. 이때 무효 전력 PR은 역시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사인 세타가 돼요. 역시 단위는 바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유효 전력과 코사인 세타 값만 주어지고 있어요. 즉 이럴 때는 이 무효 전력 PR은 무효 전력 P를 코사인으로 나눠주신 다음에 사인을 곱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이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P가 VI 코사인 세타죠. 근데 이것을 코사인으로 나누게 되면 VI만 남습니다. 그럼 VI에 사인 세타를 곱해서 이 무효 전력의 공식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유효 전력이 주어지면 깔끔하게 우리가 이 무효 전력 계산할 때 유효 전력 P에 코사인 분의 사인을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항상 접근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보면 60W 그 다음에 역률이 0.6이면 사인은 항상 0.8로 우리가 고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암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나는 암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사인 세타를 구하는 공식을 제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볼게요.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관계를 갖습니다. 즉, 이 해당 식에서 루트 1 마이너스 0.6의 제곱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항상 0.8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계산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분모 분자에 다 10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6이 될 테고 여기는 8이 되겠죠. 따라서 6분의 8로 바꿀 수가 있게 되고 6과 60 약분하면 여기 10이 남습니다. 그럼 10과 8을 곱해주시면 80바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효 전력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200V용 100W와 200W의 전구 두 개가 있다. 두 전구를 직렬 연결하고 전원을 연결하면 100W의 전구는 200W 전구보다 몇 배의 전력을 소모하는가? 우리가 한번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구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전압을 이렇게 V를 인가했다고 하고 전구 하나, 둘을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첫 번째는 100W용 전구, 그리고 여기는 200W용이라고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 전압과 이 전력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전구의 각각의 저항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편의상 여기를 R1, 여기를 R2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100W라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공식을 가져오냐? 이 전력 공식, 즉 P는 R분의 V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V는 저항 R 양단에 걸린 전압인 것이 되겠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200V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압 V도 알고 P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항 R로 식을 바꿔주시면 R은 P분의 V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R1부터 계산해 볼게요. R1은 우리가 P 100W 그리고 전압은 200V라고 했습니다. 그럼 200의 제곱 따라서 우리가 분자는 4 그리고 공이 4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분모는 10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00 약분을 해주시면 공 2개가 사라지기 때문에 400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한 것이 우리가 R1이 400옴 그 다음에 R2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R2는 200W용입니다. 따라서 200 분의 전압은 200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200의 제곱이 200을 2번 곱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계산을 해주시면 200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성을 해보면 여기는 200옴. 각각의 전구의 저항들을 계산을 해봤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100W의 전구가 200W의 전구보다 즉 이게 이것보다 몇 배의 전력을 소비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즉 소비 전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직렬 회로에서는 R1이나 R2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때 소비 전력 P는 I제곱 R 공식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전력은 저항의 비례 관계를 갖습니다. 보시면
400옴, 200옴이죠. 즉 우리가 지금 이 100W용 전구가 얘에 비해서 얼마나 몇 배 전력을 소비하냐라고 했는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400옴은 2배입니다. 그쵸? 따라서 전력 역시 우리가 저항에 비례하여 2배가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괜찮으시죠? 우리가 전력의 공식에는 이렇게 R분의 V제곱도 있고 I제곱 R도 있게 되는데 지금 초반에서는 우리가 이 전력 어떤 뭐 몇 와트용 이러한 전구값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이 P와 전압 V를 이용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공식을 이용을 한 것이고요. 이걸 토대로 우리가 R1과 R2의 값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냈기 때문에 이 R1과 R2를 가지고 직렬해서 전류가 일정하다는 것을 이용해 이 P와 저항의 비례 관계를 끄집어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력 같은 경우 우리가 100W의 전구는 200W의 전구보다 2배 전력을 소모한다라는 것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단자 AB의 태분한 등가 저항 RTH ohm과 태분한 등가 전압 VTH 볼트는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태분한 등가 전압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개방된 단자 사이,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 A, 우리가 태분한 등가 전압 VTH가 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A와 B는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6옴의 이 개방된 측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6옴의 전압 강화가 역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V는 IR이 되기 때문에 전류가 0이면 전압 강화 역시 0이 됩니다. 즉 우리가 A, B 사이에 걸린 전압, 이 VTH는 곧 바로 이 6옴 양단에 걸린 전압과 똑같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회로를 간단하게 표현해봤을 때 결국에는 12V의 전압이 인가되어 있고 3옴과 6옴이 직렬 연결된 상태에서 6옴 양단에 걸린 전압이 태분한 등가 전압이 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VTH는 전체 전압 12V에 전압 분배니까 3 더하기 6에 우리가 내가 해당되는 부분을 분자로 가져와 주시면 됩니다. 6옴 양단에 걸린 전압이니까 분자에는 6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9분의 6이 되죠. 이거 계산해 주시면 3으로 약분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2, 여기는 3이 됩니다. 한 번 더 약분해 보면 3은 이렇게 1이 되고 여기는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VTH는 계산해 주시면 8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중에서 VTH가 8V인 게 지금 두 가지가 지금 걸려져 있고요. 이번에는 RTH, 즉 태분한 등가 저항을 계산해 볼 텐데 이럴 때는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킵니다. 이 회로를 보셨을 때 쭉 보시면 A, B 사이에서 우리가 이 내부를 봤을 때 이 RTH를 계산을 해주시는 건데 전압원은 단락시킵니다.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 A와 B 단자를 한번 이쁘게 펼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일 때 쭉 가서 A가 6옴이 되죠. 6옴을 이렇게 만나고 6옴은 이 점을 기준으로 3옴과 6옴으로 또 나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걸 그대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병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상관없겠죠. 순서는. 여기는 3옴, 그리고 여기를 6옴이다 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나뉘었는데 다시 이렇게 만나서 이 부분에서 만났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점으로. 근데 이게 다시 B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그려보면 이렇게 B 단자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이 태분한 등가 전압 RTH라는 것은요. A와 B 사이에서 이 저항들을 다 합성해 주시면 됩니다. 쉽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병렬이기 때문에 합분의 곱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합분의 곱 3 더하기 6분의 3 곱하기 6을 해주시면 돼요. 즉 9분의 18이 되죠. 따라서 이거 합성해 주시면 2옴이 됩니다. 이 노란 색깔이 간단하게 2옴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6옴과 2옴을 직렬이기 때문에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그 A, B 사이에 걸려있는 RTH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6 더하기 2인 8옴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골라주시면 RTH도 8, VTH도 8인 정답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천천히 봐주시고 여기서 또 포인트는 RTH를 계산하실 때는 이렇게 전압원은 완전히 단락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면적 A가 0.04제곱미터, 중심 반지름 R이 20cm,
B투자율 뮤R이 5,000인 환상철심에 건수 N이 400회인 코일을 감고 전류 2A를 흘릴 때 옳지 않은 설명은 단 누설 자속은 무시하며 철심 내 자속 밀도는 중심부의 값으로 일정하고 진공의 투자율 뮤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 퍼 미터이다. 우리가 이 상태에서 지금 보기 1번부터 쭉 보시게 되면 철심 외부 자기장의 세기, 그 다음에 철심 내부 자기장의 세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그림, 환상 솔레노이드입니다. 지금 여기서 환상 철심이라고 한 것도 같은 표현이에요. 이럴 때 이 철심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를 제가 HI다 라고 표현할게요. HI는 공식에 의해서 2파이 R분의 NI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R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평균 반지름, 여기서는 뭐 중심 반지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R은 미터 단위로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긴 센티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0.2m로 대입을 해주셔야 되고 이때 N은 권수, I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특징이 이 철심의 이 내부에서의 자개의 세기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외부 있죠, 외부. 이 철심 바깥에 이 중심이나 이 외부 다 해당되는 이 부분은 자개의 세기가 0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 보시면 철심 외부 자기장의 세기는 0이다. 맞는 편이죠. 이게 동그라미가 되겠고 2번 철심 내부 자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이 공식을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2파이 R은 0.2 분의 N은 400회 전류는 2A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이 분모 분자에 동시에 10을 곱해 주시게 되면요. 이게 소수점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2가 될 테고 여기는 10을 곱하게 되면 20이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2분의 20 그러면 약분돼서 10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2가 있어요. 그럼 여기 2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겠죠. 즉 여기는 정확히는 200으로 됩니다. 400이 200이 된다. 그러면 이 식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파이분의 2000이 되는 것인데요. 이거를 지금 보기처럼 조금 이쁘게 바꿔보게 되면 이 내부 자개의 세기 HI는 파이분의 2 근데 이 2000인데 2를 먼저 썼어요. 그 다음에 2000을 10의 3승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로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 2번과 비교를 해주시면요. 파이분의 2, 그 다음에 곱하기 10의 3승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철심의 자속 밀도는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자속 밀도 B는요. 투자율 뮤의 자개의 세기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뮤는 지금 진공 중에 투자율도 주어져 있고 비투자율도 주어져 있죠. 즉 이때 이 투자율은 뮤0 곱하기 뮤R로 나타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공식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뮤0 같은 경우 4파이 제가 계산을 위해서 좀 아래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다 작성해보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뮤0가 되겠고요. 뮤R은 5000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철심의 자속 밀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자개의 세기도 역시 이 값을 대입을 합니다. 파이분의 2 곱하기 10의 3승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이게 공이 3개고 여기도 공이 3개죠. 즉 10의 6승인데요. 10의 6승과 10의 마이너스 7승이 만나서 우리가 10분의 1만 남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는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승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5 곱하기 2는 10이죠. 5 곱하기 2는 10인데 우리가 이 10과 10의 마이너스 1승이 만나서 서로 없어집니다. 이제 진짜 남는 것은 표시를 해보면 4파이 그 다음에 쭉 갔더니 우리가 이 파이분의 1이 있네요. 그럼 이 파이분의 1은 역시 이렇게 사라지겠죠. 따라서 진짜로 남는 값들을 계산해봤더니 4가 남습니다. 즉 자속 밀도는 4 웨버 퍼 제곱미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3번이 8이 아니라 4로 고치면 됩니다. 이 3번이 틀린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마지막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심을 통과하는 자속량은 다음과 같다. 즉 우리가 파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파이. 우리가 파이는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파이는 자속 밀도에서 면적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속 밀도의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 면적분의 이 자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B에 S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B는 우리가 위에서 4로 계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S는 지금 여기서는 A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0.04 제곱미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0.04 곱해주시면 이 값이 0.16 웨버가 나오는 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0.16을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16 곱하기
100분의 1이죠? 16 곱하기 100분의 1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과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4번 보시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웨버이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맞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스위치 S를 닫기 전과 닫은 후에 정상 상태 전류 I는 우리가 회로를 보시면 스위치가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가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이 부분이 개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윗부분까지 우리가 전류가 흐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12옴은 무시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이 10A가 지금 어디에 흐르고 있죠? 여기와 여기에 나뉘어서 흐를 것입니다.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전류가 분배되어서 흐르게 될 텐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상 상태라고 한 의미는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우리가 이 L은 단락 상태가 됩니다. 이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단락 상태로 봐주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요. 이 10A가 4옴의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이렇게 전류가 분배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4옴 아예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분배되는 전류 역시 아예 똑같이 분류될 것을, 즉 분배될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10A는 똑같이 여기도 5A, 여기도 5A가 흐르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고요. 이때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전류는 5A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S를 닫기 전 전류는 5A가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전류를 우리가 이 스위치를 닫았을 때 닫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 한번 그것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닫고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요. 역시 L은 단락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가운데 흐르는 이 전류 I가 궁금한 거죠. 우리가 이것과 상관없는 이 12옴과 4옴은 계산하기 편하게 우리가 병렬을 한번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회로를 합성해 주시면 12 더하기 4분의 12 곱하기 4를 해주시면 이 저항을 합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6분의 48 되기 때문에 3옴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10A의 전류원이 이렇게 위쪽으로 공급되고 있고 별로 궁금하지 않는 부분, 즉 우리가 결국에 이 I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가 관련하는 이 두 개를 합친 겁니다. 이 세모 부분을 한꺼번에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항 하나로 나타낼 수 있고 그 값을 우리가 3옴이라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이 4옴에서 우리가 흐르는 전류 이 I가 궁금한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간단한 회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이때 이 I는 전류 분배 법칙으로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I는 전체 전류 10A를 저항을 다 더하죠. 그럼 3 더하기 4분의 우리가 분자에 올라가는 것은 남의 게 올라갑니다. 즉 4옴에 흐르는 전류가 궁금하면 이 남의 게 3옴이 우리가 분자로 올라가자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가 이거 계산해 주시면 10 곱하기 7분의 3이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7분의 30. 따라서 우리가 보기에서도 7분의 30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스위치를 닫은 후 전류는 7분의 30. 따라서 우리가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부하가 소비하는 유효 전력이 16W일 때 입력 전원 VS의 실효값은 우리가 부하가 이렇게 네모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는 것은 저항에서 발생하는 전력입니다. 즉 여기에서는 저항이 4옴이기 때문에 유효 전력 P는 우리가 공식에 의해서 I제곱 R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R이 4옴이기 때문에 I제곱 곱하기 4가 지금 16W로 주어진 꼴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우리가 이 식을 한번 풀이를 해보면 결국에는 I제곱 곱하기 4가 16이라는 것은 I제곱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4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전류 I는 2A인 것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때 I제곱 R에서 이 I는요, 저항 아래 흐르는 전류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 저항 아래는 지금 몇 암페어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2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 양단에 걸린 전압을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V는 IR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V는 IR. 따라서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인 2A 그리고 저항 4옴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8V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은 동위상입니다. 지금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8V 그대로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정확히는 8은 8인데 위상도 우리가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0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결국에는
이 전압 V를 알고 즉 R양단에 걸린 전압 8V를 알고 있기 때문에 J4에 흐르는 전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은 지금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똑같이 8V가 걸려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간단하게 여기서는 I'이다 라고 할게요. I'을 계산해보면 I'은 우리가 J4분의 8V입니다. 그쵸? 우리가 계산해주시면 분모분자의 J를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J, 여기도 J. 그러면 J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4랑 8은 서로 약분해서 2가 남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J 2A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괜찮으시죠? 우리가 조금 보기 좋게 제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J 2A가 흐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지금 나가는 전류가 2A 그리고 마이너스 J 2A죠. 그 말은 이 점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전류, 즉 KCL을 썼을 때 이렇게 들어오는 전류는 이걸 더한 이 마이너스 J 2A가 흐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걸 계산하기 편하게 우선 제가 이걸 전류 IS로 표현해 볼게요. 이 IS를 제가 극형식으로 표현해 볼 텐데요. 극형식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이 IS는 지금 우선 크기가 같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계산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둘 다 실수부와 허수부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루트 2배를 해주시면 돼요. 루트 2. 그러면 이 루트 2에 역시 크기가 같아서 우리가 마이너스 45도가 됩니다. 왜 이런가 하니 우리가 한번 평면을 그려보게 되면 자 여기다 그려볼게요. 실수축, 허수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실수만큼 2를 간 거고 마이너스 J2는 여기입니다. 마이너스 J2. 이것을 이렇게 더한 것이 이 전류 IS의 벡터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IS의 크기는 잘 보시면요. 이 직각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데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지금 뭐로 같아요? 2로 같죠? 2로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이 각도가 항상 45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위상을 잴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잰 것을 플러스로 보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재면 마이너스로 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즉, 이 세타가 45도는 45도인데 마이너스 45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45도. 그리고 역시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는요. 이 비율이 항상 1대 1대 루트 2입니다. 따라서 이 전류의 크기를 계산하실 때는 주어진 이 각각의 이 크기를 루트 2배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 이 루트 2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류에 대한 것도 계산을 했고요. 한번 제가 이 부분 3 그리고 J3을 한꺼번에 임피던스 GS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GS는 우리가 3 플러스 J3옴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 크기가 같죠? 그럼 우리가 3 루트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세타는 플러스 45도가 됩니다. 이것도 그림을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거 이미 해봤기 때문에 실수축이 이렇게 있고 허수축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3, 그 다음에 J3이 이렇게 되고 쭉 돼서 이게 임피던스 G의 벡터가 됩니다. 그렇죠? 역시 여기도 3, 그리고 여기도 크기가 3으로 같기 때문에 이 각도는 항상 45도가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재기로 했으니까 플러스 45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3, 3일 때 1대 1대 루트 2의 비율을 갖기 때문에 3의 루트 2를 곱해주시면 이 임피던스의 크기까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으시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전류 알고 임피던스 하니까 우리가 이 양단에 이 3 플러스 J3옴 양단에 걸린 전압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괜찮으시죠? 두 개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은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 양단에 걸려있는 전압을 편의상 V-다라고 표현할게요. 여기 VS가 있기 때문에 V-다라고 표현하면 V-는 전류 IS 곱하기 임피던스 GS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극형식으로 하면 계산이 쉽기 때문에 제가 극형식으로 일부러 다 바꿔준 거예요. 우리가 전류는 2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도 곱하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괄호를 이렇게 씌워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피던스는 3루트 2 그리고 45도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크기는 크기끼리 계산해 주시고 위상은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크기끼리 했을 때 2루트 2, 3루트 2. 그럼 2랑 3을 곱하면 6이고 루트 2는 서로 두 번 곱하면 2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 자체는 1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때 이 세타들은 그대로 더해 주시면 돼요. 근데 마이너스 45도 더하기 45도는 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12이면서 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기 쉽게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은 10인데 위상은 0도구나. 따라서 우리가 이 10이랑 8을 둘이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크기끼리 더해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까지 위상차가 없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우리가 비로소 이 10이랑 8을 더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위상차가 있다. 그럼 단순히 크기끼리 더하면 계산 오차가 크겠죠. 그것도 꼭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둘 다 0도이기 때문에 단순히 더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12 더하기 8을 해주시면 20V가 우리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정리해보면 이 VS는 12V 더하기 8V로 우리가 총 20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로랑 이 식을 같이 번갈아 보시면서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을 골라주시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가의 회로에 대한 전류의 벡터도가 그림 나와 같을 때 그림 가 회로도의 A, B, C 값은 단 벡터도의 전류 단위는 암페어이고 전압과 전류는 시로값이다. 우리가 한번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를 보시면 A, B, C가 나타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 A, B, C는 단순히 알파벳입니다. 우리가 하필 이 C와 이 C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C를 알파벳 C인데 우리가 정정용량 C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A, B, C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회로를 통해서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RL 직렬 회로죠. RL 직렬 회로의 저항에는 A옴이라고 하는 걸 보아하니 A는 저항 R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L은 우리가 이렇게 옴의 단위로 바꾸셨을 때 JΩL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좀 편의상 간단하게 JXL로도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앞에 J가 곱해지고 B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B는 유도성 리액턴스인 XL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C도 보시게 되면요. C를 즉 우리가 C, 페럿을 옴의 단위로 바꾸셨을 때 J오메가 C분의 1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우리가 이 J를 분자로 올리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J를 동시에 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식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로도 변형이 가능했고요. 이때 이 오메가 C분의 1을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다 해서 XC로 표현을 했습니다. 즉 여기는 마이너스 J, XC로 표현이 가능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J가 앞에 붙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J, 우리가 이 XC, 이게 C랑 대응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알파벳 C는요. 용량성 리액턴스 XC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XC는 오메가 C분의 1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그림 나를 보시면 실수축과 허수축에 대해서 이 I2가 2라고 주어져 있어요. I2는 지금 C에 흐르는 전류죠. C에 흐르는 전류인데 허수축으로 2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플러스 쪽이죠. 결국에는 이 I2가 플러스 J 2A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수축에 있기 때문이죠. 허수축에만 있기 때문에 플러스 J가 붙고 크기는 2가 되고 이것은 C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C에 흐르는 전류는 공식에 의해서 J 오메가 C분의 1 분의 전압으로 계산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것을 식을 정리해 봤더니 J 오메가 C V라고 표현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 V는 지금 100V입니다. V는 100. 그런데 이게 지금 J2라고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비교를 해봤을 때 오메가 CV가 2라는 거죠. 그럼 이걸 한번 차근차근 작성해보면 오메가 CV는 2가 되고 V는 100이니까 오메가 C는 V가 내려가면 100분의 2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C예요. 우리가 C는 뭐라고 했죠? C는 XC를 가리키고 이것은 오메가 C분의 1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알파벳 C는 우리가 XC를 가리키고 이건 오메가 C분의 1을 가리키더라. 그럼 우리가 오메가 C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역수치해 주시면 되겠네요. 즉 우리가 200분의 2분의 1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거 계산해 주시면 50이 나오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우리가 이렇게 알파벳 C의 값을 50인 것을 찾아냈어요. 이렇게 하나를 해결을 했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벡터도를 조금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까지는 한번 지워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계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이 I2가 플러스 J 2A인 건 알겠고 쭉 봤더니 I1의 값도 주어지고 IS의 값도 주어져 있어요. I1은 실수는 4, 그 다음에 허수축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4 마이너스 J 3A를 가리킵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IS는요.
이 벡터 값은 우리가 4 마이너스 j 1한 표니까 4 마이너스 j를 가리킵니다. 4 마이너스 j.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I1에 흐르는 전류를 통해 I1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식으로 써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I1은 이걸 합성한 거죠. 이걸 합성을 한 것을 한번 작성해보면 R 플러스 J 오메가 L, 즉 R 플러스 JXL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R 플러스 JXL 분의 전압은 지금 100V가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4 마이너스 J3이라고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결국에는 R 플러스 JXL을 우리가 다 필요하잖아요. 이게 A고 이게 B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R 플러스 JXL은 이 식에 의해서 두 자리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즉 4 마이너스 J3 분의 100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켤레 복소수를 곱해요. 그럼 4 플러스 J3 여기도 마찬가지로 4 플러스 J3을 곱합니다. 이 분모는 우리가 공식을 모르시더라도 분배를 해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16이죠? 16.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J10인데 이렇게 하면 플러스 J10이라서 서로 상쇄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은 이렇게 곱한 마이너스 J 제곱 3의 제곱이니까 9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 J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 9가 됩니다. 지금 하는 계산은 마이너스 J3과 J3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J제곱에 3의 제곱, 즉 3의 제곱은 9로 바로 표현을 했고 이 부분은 플러스로 바꾸기 때문에 플러스 9가 된다라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는 간단하게 16 더하기 9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16 더하기 9는 우리가 한 번 더 계산을 먼저 해보면 25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5. 분자도 이렇게 한번 분배를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400이죠? 400.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플러스 J300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이거 식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 결국에 이 식을 우리가 조금 쪼개서 이렇게 분수를 쪼개보면 25분의 400 플러스 J 25분의 300입니다. 이거 약분만 잘 해주시면 이제 끝납니다. 우리가 5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5 해주시면 5 남고 여기는 80이 되겠죠? 그다음에 5로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이게 16이 됩니다. 즉 우리가 나중에 한꺼번에 해석을 할 텐데 이것도 한번 5로 약분해볼게요. 이것도 5 이렇게 해주시면 60 한 번 5 더 한 번 해주시면 우리가 이게 12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R 플러스 JXL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16 플러스 J 12가 된 겁니다. 괜찮으시죠? 따라서 저항 R은 16이구나. 그리고 XL은 12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우리가 저항은 A였어요. A는 16.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 XL은 B였습니다. 즉 이 부분은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보기를 보시면 차례대로 A는 16, B는 12, C는 50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골라주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